네, 이제 수리물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리물리는 물리학의 언어죠. 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항상 선생님들이 했을 것 같은데, 국영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는 외국 말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말이고, 수학은 자연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언어로서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리물리는 특히 물리학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학의 언어인데 수학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수학과에서 하는 수학은 말 그대로 그 언어학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수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수학을 물리학이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리물리의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그 물리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을 그 물리 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수학하고는 다른 점이 있고요. 수학에서는 주로 어떤 그 물리적 공리라든가 이제 티어럼이나 그 수학적 원리를 증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일종의 그 논리죠, 논리. 그 논리를 수학의 체계를 완성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학에서의 수리 물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물리 문제 어떻게 잘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잘 풀 것인가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인피니트 시리즈,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급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급수. 한국말로 이제 급수인데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이나 이제 공학에서 어떤 걸 측정하는 걸 하죠. 측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값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길이를 잰다든가 아니면 뭐 무게를 잰다든가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근데 물리량을 측정하려면은 숫자들이 쭉 나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나열된 거가 바로 일종의 어떤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가지고서 만드는 패턴을 기술하는 함수가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급수에서 출발합니다. 숫자들이 나열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 데이터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이제 급수의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geometric series거든요. geometric series. 기본적으로 숫자가 쭉 나열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2, 4, 8, 16, 32 뭐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나열돼 있거나 아니면은 1, 3분의 2, 9분의 4, 27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이거는 앞에 숫자에다가 뒤에 숫자가 2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앞에 숫자를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앞에 숫자에다가 뒤에 숫자 3분의 2를 계속 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계속 곱하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첫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을 AR, 여기서 R이 바로 요 곱하기가 되는 그 숫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의 제곱, 이걸 R을 두 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를 우리가 Geometric Seri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의 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합은 이걸 n번째 항까지 우리가 합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거를 무한대로 합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발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발산과 수렴에 대한 그 개념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항에서 파이나이트한 항까지만 더해준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한 값을 준다고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그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ar 각각의 항을 다 더해 봅시다. ar의 제곱 쭉 해가지고 ar의 n-1 여기 ar의 제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n-1이라고 하는 거는 n개의 항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s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sn에다가 r을 곱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ar인데 요거랑 맞춰 쓰기 위해서 ar 여기는 ar이 될 것이고 ar의 제곱 쭉 되다가 ar의 n-1인데 ar의 n승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쭉 해서 서로 빼봅시다. 얘가 1-r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있는 그 서로 캔슬되면서 뭐만 남냐면 a-ar의 n승만 남게 돼요. 그럼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 공식은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나온 급수의 합에 대한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뭐냐? a는 초기항이죠. 초기항이고 그 다음에 r을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초기항이 a고 공비가 r인 급수의 합하면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ample을 한번 이제 풀어보면, 아까처럼 sn이 3분의 2 플러스 9분의 4 플러스 쭉 돼가지고 n번째 3분의 2의 n승이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공비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2의 초기항은 3분의 2, 1-r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 캔슬되고 2의 1-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얘가 n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무한히 이런 걸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3분의 2는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을 계속 n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무한히 더했을 때 sn을 우리가 파이나이트한 항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거는 지금 파이나이트한 썸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건 두 번째 인피니트 썸. 인피니트 썸에 대해서 geometric series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 finite sum에서는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infinite sum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1-r의 a의 1-r의 n승인데 여기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r의 요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조건이죠. r이 1보다 작게 되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은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1-r분의 a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렴하죠. converg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생각을 해보면은 0.333에서 쭉 가는 거를 이제 이거를 분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아마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10a를 해주면은 3.33 이렇게 쭉 되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얘가 9에 있는 3이 되잖아요. 이게 3.33 빼기
0.333 하니까 뒤에 거 없어지고, 그래서 a가 9분의 1 돼서 3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초등학교 방식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이러한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0.333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분수로 고쳐보면 10분의 3 더하기 100분의 3 더하기 1000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공비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초기항. 초기항은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인데 얘가 무한히 가기 때문에 아까 이 1-r의 n승은 필요 없습니다. r의 n승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9가 돼서 그래서 9분의 3이 돼서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또 하나 0.785714 85714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딱 보니까 7이 있고요. 여기 7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85714, 85714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분수로 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얘가 0.7하고 0.2는 7하고 2는 5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써보면 얘가 0.5 더하기 0.285714 28571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0.5를 빼버리면 여기 7이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285714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쭉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공비를 이용해서 해보면 0.5는 2분의 1이고요. 여기에 공비는 1, 2, 3, 4, 5, 6 10-6승이 공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1-10-6승분의 초기항 여기선 0.285714 얘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더하기 10-6승 1 빼기 10-6승은 999가 될 거예요. 1, 2, 3, 4, 5, 6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10의 6승을 곱해주니까 물론 여기다가 이제 10-6승이 있는데 그래서 285714 얘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분을 해보면은 3으로 약분하면 9로 약분이 됩니다. 9로 약분하면 얘가 111111 되고 3927 이걸 9로 약분해 보면은 31746이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기는 약간 계산이 저기긴 한데 요거를 나누기 1로 873을 하면요 얘가 2가 되고 얘가 7이 됩니다. 자세한 디테일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7분의 2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14분의 1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급수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finite한 게 아니라 infinite series 인피니트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돼서 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쭉 되면 이걸 표현하기를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x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6분의 x의 4승 이런 거를 보면 이것도 이제 서메이션을 표시를 하면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1 팩토리얼 여기서 1 여기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에 마이너스 1에 n-1 여기 얼터네이팅하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x에 n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를 이렇게 서메이션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종류의 그 인피니트 시리즈에서 한번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그 극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미적분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극한에 대한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의 3승 마이너스 7n의 4승 그 다음에 2n-1의 4승 플러스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9n의 8승 이런 것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n이 지금 큰 수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가장 큰 오더가 n의 4승 오더고요. 여기도 n의 4승 오더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무한으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0으로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n의 4승으로 양변을 분모 분자를 n의 4승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마이너스 7에 n의 4승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의 4승분의 1이 되죠. 플러스가 되네요. 여기. 네, 그리고 여기는 2 마이너스 n분의 1의 4승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n의 8승분의 1이 되죠. 여기에 스퀘어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 n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여기는 n분의 1이죠. n분의 1. 네. 지금 여기가 n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의 4승 플러스 여기가 9가 되겠네요. 9. 예. 스퀘어 루트 9가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7분의 3 플러스 16 그래서 19 얘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example, 두 번째 example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 n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도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파이나이트한 값이 되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피탈 정리를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로피탈 티어럼이라는 거 있죠.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얘가 만약에 f와 g가 differentiable 하고요. 그리고 g'x, g를 x로 미분했을 때가 0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fx를 gx로 나눠진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fx와 gx가 미분 가능해야지 되고 이거를 g'x가 미분을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다. 요게 이제 로피탈 정리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 조건은 뭐냐면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x가 a로 갈 때 gx 이퀄 0이거나 아니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a로 갈 때 이게 같다고 할 수는 없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gx분의 fx 여기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x가 a로 갈 때 gx 프라임 g 프라임분의 f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로피탈 정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서 해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n도 무한대로 가고 로그 n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 n 분모 분자를 미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미분하니까 1, n으로 미분하니까 1 over n 그렇게 돼서 이건 1 over n이 돼서 이거는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그 로피탈 정리에 해당되는 다른 문제를 보면은 n제곱 플러스 1에 ln n분의 1 요게 지금 얘가 지금 파이나이트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나이트 하냐 안 하느냐 이거를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에 그 지수가 지금 어떤 펑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fn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ln fn을 해보면 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ln을 붙이니까 ln의 n제곱 플러스 1 이것에 ln n분의 1 요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n분의 1이 돼서 ln n분의 ln 1 플러스 n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미분하면은 이건 n분의 1이고요. n으로 미분하니까 여기는 분모는 얘가 이제 1 플러스 n 제곱 나오고 분자는 2n이 되죠. 미분하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1 플러스 n 제곱분의 2n 제곱이 되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 2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f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fn은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ln으로 우리가 취해줬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2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극한의 개념까지 한번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봤습니다.